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이슈를 보는 남자에서도 만기일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께서 이 만기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른 시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식 기자, 우선 청산 가능한 물량부터 짚어주시죠. 네, 만기 관련 조건들은 양호하지만 일부 물량이 청산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제한적인 매도세가 나타날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요. 만기일의 실질적인 매수 차익 잔고의 규모는 대략 5조 원 정도고요.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 규모의 매도 우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크지는 않겠지만 대형주 위주의 회피 심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최창규 연구원께서는 만기 청산 가능성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만기 청산 가능 물량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3월 만기는 작년 연말에 주식 배당까지 노리고 들어온 물량들이 1차적 마지막으로 청산을 선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왔는지를 체크해야 되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외국인들 쪽에서 2조 원 정도의 물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즉 증권사 프랍데스크 쪽에서 1조 원 정도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산 가능 물량이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 청산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난해 이 주식 배당을 노린 물량 잔고가 쌓여 있다. 이에 따라서 청산 가능성 높다라고 보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왜 이렇게 물량이 많이 쌓인 상태인 건가요? 네, 2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매수 차익 거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순차익 잔고가 약 1조 3천억 원가량 증가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각각 7천억 원 이상 매수 차익 포지션을 추가 설정했습니다. 이 같은 순차익 잔고의 증가는 지난 만기일 이후에 청산될 만한 매수 차익 물량이 없었고, 그리고 베이시스의 강세 전환으로 매수 차익 거래 물량이 새로이 유입될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앞서 물량은 많이 쌓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베이시스가 강하다라는 그런 점이 또 좀 청산 가능성을 좀 떨어뜨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기를 앞두고도 코스피 200 선물 3월물의 시장 베이시스가 1포인트 내외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산될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월 옵션 만기일 이전에 약세를 보이던 베이시스는 2월 옵션 만기일 직전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2월 말에는 이례적으로 장중 평균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1포인트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베이시스의 강세는 한국 증시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냅니다. 시장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충분하지 않으면 베이시스 강세가 오랫동안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크게 증가한 매수 차익 잔고는 이러한 베이시스 강세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롤오버 다음 달로 청산이 미뤄질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네요.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선물 간 스프레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현재 3월과 6월물 스프레드는 2포인트에 육박해 이론 스프레드인 1.63포인트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매수 차익 거래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3월물 선물을 6월물 선물로 교체하는 롤오버 전략이 유리하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이번 동시만기일은 높은 스프레드 때문에 매도 충격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최창규 연구원께서는 롤오버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롤오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느냐 여부입니다. 현재 스프레드의 이론가는 1.63 정도고요. 시장가는 2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매우 고평가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투자에서 쌓은 1조 원 정도의 매수차익 잔고인데요. 금융투자가 3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익 실현
전환한 후에 새롭게 4월부터 새롭게 매수 차익 거래를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무제표 상에 평가손 또는 평가이익으로 찍히는 것보다는 확정손, 확정이익으로 찍히는 게 훨씬 더 깔끔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100% 롤오버가 되어서 오히려 만기 충격이 없다와 같은 환상적인 가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 쪽에서는 3분의 2 정도는 롤오버, 3분의 1 정도는 청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기 당일날 워낙 한 번 더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 판단하는 만기 부담 물량의 규모는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수준으로 꽤 높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량 중에서 3분의 2 정도만 롤오버가 되고 3분의 1 정도가 청산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지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베이시스와 스프레드 상으로 충격적인 매도 공세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몇 가지 위험 요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순차익 잔고의 절대 규모가 크다는 점은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스프레드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불안 요소입니다. 따라서 스프레드 변화에 따른 대량 청산 가능성과 이에 따른 충격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투자증권 최창규 연구원께서는 만기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만기일 뿐만 아니라 인덱스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주 수요일 날 뱅가드 이머징 마켓 ETF가 한국물을 4%씩 25주간에 걸쳐서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3월 18일이 FTSE 지수의 정기 변경일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FTSE 지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증권사가 없지만 외사 자료에 의하면 이번 정기 변경으로 인해서 한국물의 비중이 선진국 내 지수에서 대략 한 0.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감소한 만큼 FTSE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한국물을 매도할 테고요. 3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물량이 출회되는 시기는 3월 15일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3월 13일이 수요일이 뱅가드 관련된 물량, 그리고 3월 14일 동시만기 관련된 부담, 그리고 3월 15일 FTSE 지수 관련된 리밸런싱 물량과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서는 악재들이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0포인트 회복 또는 2000포인트 지지는 좀 녹록하지 않다라는 판단이고요.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은 배경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기일 이외에도 인덱스 측면에서 FTSE 지수 리밸런싱, 뱅가드의 벤치마크 변경 등의 이슈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0선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내놨는데요. 인덱스적인 측면들 좀 자세하게 보죠. FTSE 지수 리밸런싱 그리고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 이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FTSE 지수 3월 정기 변경에서는 유동 비율과 종목 그리고 국가별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정확한 수치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비중의 감소가 유력해 보입니다. 따라서 FTSE 추종 자금에서는 한국물 매도가 출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뱅가드 이머징 마켓 상장 지수 펀드 벤치마크 변경도 중요한데요. 통상 수요일이 변경일이기 때문에 동시만기를 전후에 리밸런싱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만기일과 겹치면서 대형주들의 수급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최근 대형주 지수가 중형주나 소형주 지수에 비해서 뒤처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투자증권 최창규 연구원께서는 만기일 전후한 투자 전략,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접근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만기주 같은 경우에는 만기 효과의 방향성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기 효과가 긍정적이라면 당연히 대형주 위주의 전략이 좋고요. 만기 효과가 부정적이라면 대형주를 피하는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 중심의 전략이 유효하겠죠. 일단 저희 쪽에서는 만기 부담이 있다, 만기일 이후에도 관련돼서 인덱스적인 수급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
그리고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의 타겟이 되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유효한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략들이 언제까지나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만기일날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프로그램 매매 쪽인 수급에서 매수 여력이 생긴다면은 그때는 매수 관점, 대형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그런 투자 전략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현재 만기일 부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주 중심의 투자 전략 조언하셨습니다. 다만 만기일에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로 프로그램 매수 여력이 있을 경우에 대형주 관점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수급 관련 이슈들이 많은 만큼 시장 움직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 잡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만기일에 대한 전망과 관련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혜실 기자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의 최창규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토마토 모닝쇼 저희는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